사주에 관성이 있는 분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주변에서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명리학에서 말하는 10성 중 하나로 직장, 명예, 권력, 책임감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사주에 관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까운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관성이 연주에 있는지, 월주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주에 있는지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주 위치별로 관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출세하고 대박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성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주 관성 위치를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주에 관성이 있는 사주입니다. 연주라는 건 사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기둥으로 조상과 부모 그리고 태어난 집안의 기운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관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집안 자체에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관성은 10성 중에서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는데 둘 다 명예와 권위,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정관은 정식 직위와 공식적인 명예, 편관은 실질적 힘과 권력을 뜻하죠. 연주에 이런 관성이 있으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부터 지역에서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해온 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명리학에서 연주는 뿌리와 같은 자리라 여기에 관성이 있으면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태도와 사회적 신뢰를 주는 언행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연간에 정관이 있고 그 옆에 인성이 함께 붙어 있으면 이건 정말 명문가 출신 구조예요. 인성은 학문과 교육, 지식과 덕을 상징하는 10성이라 정관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예절과 지혜를 동시에 배우며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주는 본인이 기억하기 전의 시간이라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집이 원래 이랬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연주 관성은 일간이 약해도 기본 신뢰도를 높여주고 사회에 나갔을 때 첫인상부터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관성이 연주에 있으면 조상의 음덕이 남아있어서 본인이 힘들 때 뜻밖의 도움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누군가 먼저 추천해주거나 부모님 인맥을 통해 좋은 자리가 열리는 시기죠. 그래서 연주 관성을 가진 분들은 이 기운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완전히 똑같이 가지 않더라도 그 방향성을 존중하고 그 분야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면 관성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명리학적으로 연주 관성은 가문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맞습니다. 공직이나 대기업, 전문직 같은 조직 생활에서 이런 배경은 초반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연주 관성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법조인이나 교육자 같은 사회적 책임이 큰 직업을 선택하면 정말 빠르게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관성 자체가 규율과 질서, 공정함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기운이라 이런 조직에서 요구하는 덕목과 본인이 가진 기운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일간이 약하더라도 연주 관성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믿음을 얻고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기운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연주 관성을 가진 분들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할 때 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관성은 본래 절제와 품격을 중시하는 기운이라 자만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인정받고 승진이나 발탁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연주 관성은
본인이 애쓰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알아봐주는 정말 귀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월주의 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월간이나 월지의 관성이 있다는 건 사주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리에 사회적 명예와 책임을 상징하는 기운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타고난 출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월주는 사주에서 청년기부터 중년기,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시기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관성이 있다는 건 이 시기에 직장이나 조직에서 인정받고 빠르게 승진하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해도 남들보다 빨리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월주 관성이 강한 이유는 월주가 일간의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간은 나 자신을 뜻하는 자리인데 그 옆에 관성이 있다는 건 내 삶의 중심의 사회적 역할과 명예가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마치 내 곁에 늘 책임감과 리더십이라는 친구가 붙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월주 관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월간에 정관이 있으면 이건 정말 조직에서 신뢰받는 구조입니다. 정관은 정직하고 원칙적이며 질서를 지키는 기운이거든요. 상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핵심 인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 정관이 일간과 상생하거나 합을 이루면 조직 내에서 정말 빠르게 중요한 자리로 발탁되는 일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로 뽑히거나 팀장급으로 승진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월주의 관성이 있어도 사주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이 기운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관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관성을 받쳐줄 인성이나 재성이 없으면 명예는 있지만 실속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주 관성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사주에서 인성이나 재성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은 실력과 학식을 뜻하고 재성은 경제력과 자원을 뜻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명예와 실속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주 관성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이 기운을 어떻게 써야 정말 대박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처럼 조직 생활이 분명한 곳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겁니다. 월주 관성은 조직 안에서 자동으로 힘을 발휘하는 구조라서 혼자 하는 사업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직 내에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월주 관성은 원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운이 강한데 이걸 더 키우려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상사든 동료든 자연스럽게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관성은 명예와 지위를 주는 기운이지만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 기운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인성은 학문과 지식, 그리고 자기 개발을 뜻하는 십성이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월주 관성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그리고 월주 관성을 가진 분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조직 안에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4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젊을 때 조직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안에서 끈기 있게 자리를 다져나가는 게 월주 관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입니다. 월주 관성은 타고난 리더십과 명예를 주는 정말 귀한 구조입니다. 이 기운을 조직 안에서 성실과 책임으로 풀어내면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중년에는 핵심 인재로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조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간 바로 옆 일지의 관성이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일지라는 자리는 사주 8글자 중에서도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서 있는 땅이자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자 공간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지의 관성이 있다는 건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배우자가 관성의 역할을 직접 해준다는 뜻이에요. 관성은 원래 나를 책임지고 통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가져다주는 십성입니다. 정관이든 평관이든 관성이란 기운 자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타인에게 신뢰받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성이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건 결혼 후에 배우자가 그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사회적으로 나를 끌어올려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지의 관성을 가진 분들은 결혼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아도 결혼 후에 삶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배우자가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탄탄하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뛰어나서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사회생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며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지관성이 단독으로만 있을 때보다 재성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재성은 재물과 경제력을 의미하는 십성인데 일지의 관성과 재성이 같이 있으면 배우자가 능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정말 든든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럴 땐 결혼이 그냥 인연을 맺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일지의 관성이 있는데 배우자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왜 내 삶은 크게 안 바뀌었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일지 관성이 약한 게 아니라 사주 전체의 흐름 속에서 관성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일간이 너무 약하거나 상관이나 식신 같은 십성이 강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관성의 기운이 흐트러지거나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관성을 보호해주는 인성이나 재성의 흐름을 강화해주는 운이 들어오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배우자의 능력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지의 관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일지 관성을 가진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가진 인맥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배우자가 하는 일을 내가 뒤에서 지원해 주거나 함께 사업을 꾸리거나 배우자의 분야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관성의 기운이 현실로 제대로 발현되면서 집안 전체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일지관성은 단순히 배우자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문이나 집안 배경까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배우자 쪽 집안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결혼 후 그 힘이 자연스럽게 내게도 전해져서 내가 하는 일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지 관성을 가진 분들은 배우자와의 만남 자체가 단순히 사랑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내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강력한 상승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내 사주일지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큰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바로 시간이나 시지에 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주는 사주에서 가장 낮은 기둥으로 인생의 후반부와 만년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시지에 관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건 젊을 때부터 화려하게 뜨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말 그대로 대기만성형 인생 흐름을 타고난 겁니다. 관성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십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책임지는 자리,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성이 시주에 있다는 건 젊을 땐 남들보다 좀 늦게 피어나지만 4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꽃이 피는 구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그때부터 세상에 인정받고 조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주변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시간의 정관이 있는 분들은 중년 이후 공식적인 직함이나 타이틀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이 되거나 대표 자리에 오르거나 조직 내에서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는 거죠.
그리고 시지의 관성이 숨어 있는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내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권자가 됩니다. 즉, 명함엔 없어도 주변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시주 관성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인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성은 학문과 지식, 경험을 쌓는 에너지예요. 정인이나 편인 같은 인성이 관성과 함께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단순히 자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과 품격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후배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멘토가 되거나 고문이나 자문 역할로 주변에서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도 시주에 관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별로 특별한 거 없었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주는 원래 4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꽃피는 자리니까 지금 젊다면 아직 그때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관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사주 전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약하면 관성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재성이 너무 강하면 관성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면서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주 관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20대, 30대엔 평범하게 직장 다니다가 40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부서장이 되거나 임원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창업을 늦게 시작했는데 중년 이후 사업이 대박나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표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직에 있던 분들은 퇴직 이후에도 명예직이나 고문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시주관성의 힘입니다. 그럼 시주관성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젊을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급할 수 있지만 시주관성은 원래 늦게 피는 꽃입니다. 대신 지금은 실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인성을 강화하는 활동, 즉 공부하고 배우고 자격증 따는 일을 꾸준히 해두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둘째, 40대 이후부터는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준비를 하세요.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조직 내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시주관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면 주변에서 먼저 당신을 찾게 됩니다. 셋째, 인맥을 소중히 관리하세요. 시주관성은 만년의 명예를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젊을 때 맺은 인연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만나는 동료, 선배,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40대 이후 그들이 당신을 중요한 자리로 추천하거나 도와줄 겁니다. 시주관성은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인생 후반부에 최고의 선물을 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실력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 나중에 조직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관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지에 숨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같은 관성이라도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받는 명예의 형태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천간에 관성이 투출된 경우를 볼게요. 천간이라는 건 사주에서 위쪽에 보이는 네 글자를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간판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관성이 있으면 당신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명예를 얻게 됩니다. 직함이나 타이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는 구조예요. 정관이나 편관이 천간에 있으면 직장에서는 직급이 공식적으로 올라가고 사업을 하면 대표라는 타이틀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겁니다. 명함에 박힌 직함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지위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지지에 관성이 숨어 있으면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힘을 쓰게 됩니다. 지지는 사주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 글자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힘의 뿌리 같은 자리거든요. 여기에 관성이 있으면 겉으로는 화려한 직함이 없어도 조직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속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직급은 낮아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거나 핵심 인물로서 내부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실권을 쥔 사람. 그게 바로 지지관성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천간과 지지지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스타일로 성공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천간에 관성이 있으면 대중적인 인정과 공식적인 명예를 원하시는 분에게 정말 잘 맞는 구조고요. 지지에 관성이 있으면 거칠애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선호하고 조용히 힘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 최고의 배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건 천간과 지지의 관성이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와 실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공식직함으로 알려지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니까 조직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회사로 치면 이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동시에 실무진을 이끄는 실권도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도 존중받고 내부 회의에서도 발언권이 큰 진짜 리더의 자리인 겁니다. 그럼 이 관성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야 대박이 날까요? 먼저 관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직이나 대기업 또는 전문직처럼 조직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성은 본래 조직의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빛을 발하는 십성이거든요. 프리랜서나 자유업보다는 명확한 체계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때 자동으로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관성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인성의 기운을 함께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인성은 학문과 실력, 그리고 신뢰를 쌓는 기운인데 관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 단순히 직급만 높은 게 아니라 실력까지 인정받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가 직함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 때문이 되는 거죠. 특히 관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관성은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빛을 발하는 기운이라 한 조직에 오래 머물면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이직을 자주 하거나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면 오히려 관성의 힘이 흩어지니까 묵묵히 한 곳에서 실력과 책임을 다하시면 어느 순간 조직 최고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사주의 관성이 어디에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간에 있다면 공식적인 명예로, 지지에 있다면 실질적인 권력으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움직이면 당신은 분명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